네, 안녕하세요. 강남 YBM에서 손정아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손정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치사 중에서 at과 on과 in 요 세 개 있죠. 세 개를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서 쉽게 구별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라는 말은 뭘까요? 네, 전치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프리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입니다. 치는 뭐다? 위치할 치예요. 그래서 무언가의 앞에 위치하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죠. 나무 앞에 어린애가 한 명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무가 앞에 있어요? 어린애가 앞에 있어요? 어린애가 앞에 있죠. 그럼 어린애의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요 친구가 바로 전치사입니다. 무언가의 앞에 위치하는 애다. 그럼 보겠습니다. 무엇의 앞에 위치할까?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의 앞에 위치합니다. 첫 번째는 명사, 명사 앞에 위치하고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토익은 여러분 사실 비즈니스 용어잖아요. 비즈니스 용어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사실 뒤에 함께 나오는 명사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얘들을 모두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토익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 용어, 이런 애들은 뒤에 짝꿍 표현으로 어떤 단어 함께 쓰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치사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t과 on과 in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4시 전에 그 일 마무리할 거야. 나는 6시 7분에 그를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라는 표현 있죠. 예를 들면 10시 15분에, 4월 10일에, 6월 15일에 이런 것처럼 그 시간에라고 날 때 쓰이는 게 가장 영어에서 많이 써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영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걸 얘들은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10시에 영어 보자. 10시와 어울리는 것도 어디에죠. 야, 화요일에 같이 볼까? 화요일에도 애입니다. 야, 내일 수업 4시에 마칠 거야. 4시에 할 때 애. 4시에도 애가 들어가죠. 그리고 9월 21일에 여행 갈 거야. 9월 21일에도 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여러분 그 시간에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영어는 그 시간에라고 할 때 3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 at, 전치사 on, 전치사 in. 전부 다 그 시간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어디에라고 할 때 에만 쓰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상황일 땐 at, 어떤 상황일 땐 on, 어떤 상황일 땐 in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황에 맞게 잘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그냥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at과 on과 in을 시간의 삼형제로 부릅니다. 굉장히 암기하기 쉽게 넣어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삼형제 중에서 막내 동생. 막내 동생은 뭐라고 한다? at. 삼형제 중에서 둘째 형은 on입니다. 삼형제 중에서 첫째 형은 in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각각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쓰인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울리는 친구들이 시간의 단위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 그 자체와 가장 어울려요. 그래서 예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그 도서관은 7시에 문을 연다. 7시에라고 할 때 at. 두 번째, 아침 수업은 10시에 시작할 것이다. 10시에라고 할 때 at. 그래서 7 앞에 at. 10 o'clock 앞에 a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간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at이구나. 그러니까 시간 앞에는 at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내 동생 at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는 바로 at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간 전치사는 at과 가장 어울린다. 두 번째는 on입니다. 볼게요. 둘째 형은 여러분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으로 어울리는 친구들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시간 위의 단위가 뭐죠? 바로 요일과 날짜죠. 요일과 날짜는 시간보다는 훨씬 큰 단위잖아요. 그 친구들을 바로 on이 받습니다. 그래서 on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요일이나 날짜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이 예문들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만나기로 정했다라고 할 때 금요일 앞에 뭐가 나와 있죠? on이 나와 있죠. 두 번째, 9월 27일에 당신의 업무가 시작할 것입니다. 9월 27일에 앞에 역시 뭐가 있다? on이 있죠. 그래서 요일이나 날짜는 시간의 둘째형 on과 어울리는구나. 그러면 역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바로 in이죠. 첫째형입니다. 첫째형은 여러분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가장 어울리는 친구들 바로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요일과 날짜보다 더 큰 단위 뭐 어울린다? 바로 월 그리고 연도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날짜와 요일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크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1월에 다시 가동될 것이다. 여러분 1월 앞에 in. 두 번째, 그 나라는 2024년에 월드컵을 열 것이다. 2024년 앞에 역시 in. 머릿속에 그러면 in은 시간의 가장 큰 단위인 월과 연도와 어울리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역시 월, 연도 앞은 전치사 in인데 세 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는 막내 동생이 뭐와 어울린다? at. 두 번째, 날짜, 요일의 단위는 뭐와 어울린다? 둘째형인 on. 그리고 월, 연도와 가장 어울리는 애는 뭐다? 바로 in, 첫째형인 in. 그러면 실전 문제로 여러분 바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럴 때는 여러분 빠르게 풀어야 돼요. 왜냐면 문법은 굉장히 쉽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배우자마자 바로 풀어야 됩니다. 2023년 4월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전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석이 필요 없이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날짜 나와 있잖아요. 날짜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중에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C와 D 있죠. on과 at을 제외한 나머지 A와 B를 과감하게 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러분 그냥 시간이에요? 날짜, 요일이에요? 날짜죠. 날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on으로 가야 되겠죠. 왜? 시간의 둘째형은 on이니까. 그러면 정답은 어디로 체크한다? 정답은 on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쉽죠? 두 번째, 2023년 7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ABCD를 볼 때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 역시 두 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토익 시험에서는 시간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를 보통 두 개 정도 출제를 하고 조금 이제 어렵다 싶으면 그때 세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머릿속에 두 개 중에 잘만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는 A 그리고 C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역시 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5시는 시간이죠. 시간이라는 애는 시간 전치사 중에서 가장 작은 막내 동생이 누구와 어울린다? 바로 at과 어울리죠. 그래서 시간과 어울리는 전치사 at. 정답은 A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아까 시간 전치사가 두 개 보통 나오는데 세 개가 나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역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왜? 시간 전치사가 무려 3개나 있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일단 A, B, C, D 중에서 A만 날릴 수 있어요.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 전치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다?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게 연도죠. 연도면 여러분 시간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아니면 큰 거예요? 큰 거지. 그러면 첫째형과 어울리겠죠. 그래서 시간 전치사 중에서 연도와 어울리는 거는 바로 전치사 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전치사 문제 실질적으로 풀게 되면 사실 3초 안에 다 푸셔야 돼요. 3초 안에 다 풀 수 있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습 잘 하시고 오늘 3가지 실전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한 실전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